예, 뭐 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좀 우리 주민분들 곁에서 주민분들의 생활과 함께하는 내 곁의 구청장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행정, 그리고 또 소통을 많이 하는 소통 행정, 그리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신뢰 행정을 쌓기 위해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한 1년 6개월 지금 돼가는데 그래도 지금 주민분들께서 또 주변에서 가장 그 서구가 많이 변했다 하는 점 한 3가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첫 번째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친절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 특히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민원 상대하면서 좀 친절하자 이런 걸 제가 교육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여러 프로그램들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그 서비스 만족도 전문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기관에 의뢰를 해봤더니 저희가 한 67점 좀 부끄러운 점수였는데요. 그 점수가 보통 이제 한 공공기관들이 좀 잘하는 공공기관이다 보통 이러면 70에서 75점 정도, 그럼 잘하는 데가 한 80점 정도 된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 좀 드물고 거의 70점에서 75점인데 그랬던 67점에서 저희가 올해 계속 그 상반기, 하반기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올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 3달 했는데 다 평균 92점 정도가 지금 오. 나와서 네. 그 평가기관 대표께서 어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공공기관 18개 동, 이 많은 동에 평균이 90점 넘은 경우는 자기가 20년 이상 하면서 본 적이 없었다. 네. 이런 평가를 해주실 정도로 많이 친절해졌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민원 응대하는 그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더 정확하게 좀 됐고요. 이게 바로 문자 하란께라는 게 있는데 혹시 또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사실은 그 공무원들은 워낙 분업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이게 칸막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어느 한 부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이 융합 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어떻게 하면 함께 좀 소통해서 협업을 하는 그런 문화였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다행히 우리 공직자들 많이 좀 따라와 주시고 또 서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좀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면서 지금 좀 소통과 그런 소통을 통한 협업의 문화가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잘하면 상도 많이 받게 됐잖아요. 네.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전국 최초로 2관왕. 예. 정말 너무 과분한 네. 상인데요. 그게 95년도 그러니까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28년 동안 수여하고 있는 시상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자치부문의 6개의 자치부문의 부문별 대상이 있고요. 네. 전국에는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으니까 그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문별 대상 그리고 또 종합 대상 이렇게 이제 선발하는 굉장히 뭐 권위도 있고 또 역사도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상입니다마는 네. 저희가 자치부문에서 제가 취임 1년 만에 올해 7월에 부문 대상을 받았고 영광스럽게도 종합 경영 대상까지 종합 대상을 받으셨어요. 네, 2가지를 받았는데요. 이건 28년 역사상 우리 광주 서구가 최초의 일이라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언론에서도 많이 좀 평가를 해주시고 또 이 공공자치연구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학회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 가져주신 만큼 또 초심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장님은 특히나 취임 초기부터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바로 문자 하란께 이게 바로 기밀강표 소통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바로 민원이 정말 해결이 되나요? 예, 실은 그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공공기관에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네. 접수를 시켰는데 첫째 어느 부서로 가는지가 정확치 않습니다. 명확치 않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서로 자기 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들이 네.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부서에 이게 지정이 되고 부서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부서의 담당자하고 통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참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이런 정책 건의도 할 수 있고 불편 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네. 그 민원에 대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고 이게 저는 정말 가장 큰 문제다 싶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구청장 직통의 문자 폰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바로 문자 하란께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취임한 한 달 만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매일 아침 저는 출근하면 그 문자를 보고요. 네. 들어온 문자에 대해서는 24시간 내로 바로 소통 팀에서 전화를 드려서 담당 부서를 결정을 짓고 네. 그 담당 부서에서는 48시간 내에 직접 찾아뵙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장기적 과제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겠습니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바로 했는데 벌써 전화를 주세요. 네. 바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3,000번째 이제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네. 불과 한 50여일 만에 그렇게 문자가 3,000건이 돌파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한 10건에서 15건의 문자 중에 한 서너 건 정도는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또는 어떤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줬다라는 칭찬과 감사의 문자를 주는데요. 이 칭찬과 감사의 문자를 받은 우리 직원들은 또 거기서 모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너무 본인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네네.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와, 정말 청장님께서 직접 문자를 확인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 문자들을 보시다 보면 서구가 도심 지역이잖아요.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실까요? 예. 그런 바로 문자 하란께뿐만이 아닌 제가 이제 내 곁에 생활정보 이러면서 내 곁에 구청장실이라고 동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민원인들 직접 상대를 지금 하고 있고 네. 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1번 민원이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 집 주변에 너무 주차가 하기 어렵다. 또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점심시간에 좀 주차를 좀 어떻게 좀 유예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유예하는 곳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또 곳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풀까 하고 제가 공연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데 보니까 한 50대 정도를 만들려면 한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 한 대당 한 1억 4천 정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예, 70억인데다가 또 주변에 그걸 개발하려면 뭐 민원도 있고 이렇지만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완공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50대 주차장 건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70억 예산 부어야 되고 이분들에게 2년을 또 기다리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2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그럼 만족하느냐? 2년 동안에 또 차량 수요가 어떻게 변화된 거에 따라서 50대가 부족한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예산도 낭비되고 시간도 걸리고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쉐어링, 서로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그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니까 우리 주중에는 교회, 성당 이런 종교 시설들이 비어 있고요. 주차장들이. 네. 그리고 주간에는 아파트가 좀 많이 비어 있고요. 공영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들이. 저녁에는 학교 주차장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다 이렇게 설득하고 하니까 다행히 종교단체에서 앞장서 주셨고 네. 아파트에서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한 1,900도 정도의 와. 주차면을 확보를 했고요. 네. 네. 문제는 이제 학교였습니다. 사실 야간 주차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아파트가 아닌 일반 가정집 단독주택에서는 야간 주차가 너무 어려운데 사실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다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렇죠. 저희가 공연 주차장을 좀 같이 쉐어링을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이. 예민하죠, 좀. 더군다나 학교 아이들의 안전 네, 문제라든지 맞아요. 또 학교에 차가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해서 제가 교육감을 정말 자주 찾아가지고 많이 졸랐습니다. 교육감님 압력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장 선생님. 근데 그 권한은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서 네. 제가 교장 선생님들 설득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한 5개 학교에서 같이 저랑 서구청하고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요. 135대를 지금 오픈을 해주셨고요. 다음 달에 또 4개 학교가 추가로 하기로 하셔서 한 250대 정도 야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7시 반까지거든요. 그러면 250대면 이걸 공연 주차장 만들려고 했으면 한 400억 가까이 돈이 필요했는데요. 그 예산도 절감됐고 또 2년 후에 완공돼야 되는 걸 바로 주민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그 주차 문제는 저희의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공연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공유하는 좀 이런 건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김희강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김희강표의 이런 소통 행정이 좀 전국적으로 좀 많이 좀 확산이 돼서 우리 주민분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공유의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서구는 또 좋은 곳들을 많이 또 개발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걷기 좋은 곳들, 길들, 또 맨발로 걷기 좋은 곳들을 좀 많이 만드시려고 노력하신다고. 네. 네. 실은 이제 맨발 걷기 길은 좀 많이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음. 상당히 지금 많이 만들었고 제가 맨발 걷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워낙 제가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 네. 2년 전 우연히 제가 이제 그 맨발 걷기에 이렇게 책을 접하고 저도 이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맨발로 땅을 이렇게 밟으면 땅에 있는 음의 기운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 좀 중화를 시키겠구나. 이제 이런 걸 제가 하고 나서 작년 7월 1일 취임했는데요. 제가 7월 16일 정도에 그 풍암호수에 세족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풍암호수에 많은 분들이 걷고 계시는데 신발 신고 걸으실 분들은 걸으시고 맨발로 걸으실 분들은 여기서 발을 씻고 맨발로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맨발 걷기를 좋아하시고 이래서 지금은 한 20여 곳에 지금 맨발 걷기 길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 중에 서구가 이제 도심 한 중앙입니다만 광주의 중간에 위치한 센터의 구이지만 금당산을 보면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네. 그게 한 원광대병원부터 시작해서 인공폭포까지 하면 3.4km가 되고요. 거기에서 또 이 벽진소호까지 700m, 약 한 4.1km 되는 그 길을 저희가 12월 초에 이 맨발길로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광주에 있는 맨발길 중에 가장 긴 맨발길이 될 텐데요. 거기는 물론 맨발을 원치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냥 신발 신고도 가실 수 있지만 네. 맨발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맨발 흙길을 우리가 조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한 3월 정도 되면 아마 4개 동에 이제 맨발길을 하면 전체 동이 18개 동 전체 동이 다 이제 맨발길이 될 거고요. 그럼 4월이나 5월 정도에 서구로 맨발로 이렇게 축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맨발로 서구로 맨발로 이 이름으로 해서 네. 제1회 맨발로 서구로 축제를 해서 맨발 도심 속에 우리 도시인들에게 좀 하나의 휴식처 또 힐링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간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서구의 구정구호가 함께 서구, 우뚝 서구잖아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귀여운데 맨발로 서구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맨발길 조성처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국민들의 어떤 건강이랄지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덕분에 서구가 복지 1번가가 되고 있잖아요. 아이고. 아니 뭐 제가 복지 1번가에 뭐 이렇게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그건 좀 과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이제 전직 청장님들께서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셔서 네. 그래서 다행히 또 서구가 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통합 돌봄 서비스인데요. 그 통합 돌봄 서비스는 지금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했는데 광주 서구가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기정 시장님과 또 동구청장님과 같이 중국 광저우를 다녀왔거든요. 네. 그 중국 광저우에 간 이유는 우리 광주시가 세계 도시 중에 혁신 사례 최고상을 받았는데요. 그 혁신 사례가 바로 광주형 통합 돌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그 광주형 통합 돌봄이 전 세계 이제 혁신 최고를 받을 정도였는데요. 실은 이제 시에서 안 해본 길이고 가지 않아 본 길이기 때문에 저희 서구의 사례들을 많이 좀 가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또 많은 부분을 좀 전파를 해서 전 다른 구에도 좀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복지는 좀 현재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의 공공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저는 민간인 분들의 그런 마음 부자, 착한 부자들의 그 마음으로 그걸 지금 채워가고 있는 일을 하는데요. 그 민관 협력 분야에서 이번에 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그래서 저희가 대상 전체 기초지자체에서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서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주민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 주민분들의 도움이 되는 것이 정부의 어떤 모범 사례로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하나씩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주민자치의 큰 힘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네. 제가 너무 제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뭐 그러한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복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네. 아마도 이제 보고 계신 분도 느끼시겠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복지도 또 계속해서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 일자리가 실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공공용 일자리 이래 가지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활동도 하시면서 좀 기여도 하시면서 그런 나눔의 기쁨도 느끼실 수 있을까? 좀 이런 보람을 찾게 해드리고 싶다 했는데요. 마침 그 국수 사업을 하는 곳에 이 어르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걸 1,000원 국시로 해서 원가는 한 3,000원 정도 됩니다만 그 2,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네. 어르신들 일자리를 한 2시간짜리 일자리가 한 20여 명 정도가 한 곳에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양동시장에 개설했고요. 두 번째는 풍암동, 세 번째는 화정 4동,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상무 1동에 하고 또 다음 내년에 또 한 4개 정도를 더 할 건데요. 네. 비단 노인 일자리만이 아니라 우리밀을 사는 우리밀 소비, 우리 음. 서창 들녘에서 나는 밀을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공익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네. 양동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풍암동은 1인 가구가 많은 곳인데요. 그렇죠. 1인 가구들에게 좀 1,000원에 싸게 국수를 제공하는 거. 화정사동은 청소년 그 문화센터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 곳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했고요.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들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좀 뭔가 공공 기여를 하면서도 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도 챙기는 그런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구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상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욱더 달리셔서 더 나아진 서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